그러면 자, 우리가 민노총. 네. 민노총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정권도 못 잡는 민노총. 오죽했으면 못 잡겠습니까? 당해봐야 돼요. 네. 당해봐야 돼요. 자, 민노총은요, 지난번 이마 촛불 시위 때 광화문 광장을 메웠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민노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스스로가 촛불혁명에, 촛불 시위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 시위를 조직하고 돈을 댄 민노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민노총이 계산서를 내미는 겁니다. 야, 우리가 만들어줬어. 따라와. 그런데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민노총 말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임종석 실장이 민노총, 네. 그 다음에 정교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홍영표 네. 원내대표죠. 자기 사무실 지금 이제 민노총에 의해서 지금 농성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노총 GM 사장실을 점거하니까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자, 민노총 기고만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네. 민노총 나라가 돼버렸어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4%가 어떻게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민노총은요, 대기업 노조, 현대자동차, 현대중과 대기업 노조와 공공노조, 이른바 LH라든지 아주 월급 많은 그런 근로자들의 단체입니다, 지금. 아주 소규모 업체는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장 기득권, 귀족 노조가 돼버린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정신을 제대로 차렸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민노총이야말로 또 정교조야말로 솔직히 적폐 집단입니다. 지금 숙명여고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교조 교사였고요. 지금 민노총은요, 도를 넘게 이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내가 대화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지역구 사무실은 점거하고 하여튼 당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지난번 7월 달에 민노총이 한국 GM의 그 외국인 사장 사무실을 점거를 하고 감금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테러 행위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요, 이거는 1급 살인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런데도 말하자면은 이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민노총은 알고 있습니다. 니들 우리 때문에 된 거야. 우리 지분 있어. 그러니까 민노총이 대법원에 가서 깽판을 치던 문무일을 나오라고 외장을 치든 간에 이 정부는 입 꽉 다물고 표정 관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솔직히 확실하게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네. 민노총이요, 전국에 지금 7군데를 지금 점거, 네. 농성을 지금 최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노동청과 점거하고, 네. 아니, 공기업을 가서 점거, 말이 네.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은 뭐냐면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한가 지금 관심이에요. 그렇죠. 비판만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대검에 농성했던 사람들 경찰이 끌고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검찰, 경찰, 괜히 민노총 건드렸다가 말이야, 나 좀 적폐설이라 몰리는 거 아니야? 민노총 건드렸다가 괜히 논란만 되면 나 진급도 힘들어져. 나 괜히 또 찍히면 말이야, 또 지방으로 쫓겨나?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위에서 아래 사람들 눈치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말 농성했던 사람들 법대로, 공무집행 방해, 법대로 처리를 한번, 그걸 국민들 지금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QHFK님께서 화이팅 하시면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참 법대로 한다. 이 말 참 여러분 들어본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나라에는 이제 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민노총은 우리한테 신세진 정권이다 하면서 아주 법 아래로 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전에도 그랬지만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 그 민노총 산하 노조위원장들이요,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쓰는 돈의 단위라는 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어떤 노조위원장이 한번 점심 먹자고 해서 네. 했는데 너무나 고급스러운 집에서 너무나 고급스러운 세트를 시켜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정말 착한 그 노조위원장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 민가협한테 이 공격받아가지고 제가 눈을 다쳤을 때 낙지 사갖고 왔던 그 따스함은 있지만 그런 분들은 민노총 소속이 아닙니다. 민노총은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귀족 노조의 대변인이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 이게 이제 내일 그 예산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그것 보고 사실 분노했습니다. 자, 광주가 어디입니까? 현 정부의 뭐 아성이죠. 아성인데 광주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요,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7천만 원이 안 돼요. 6,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은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1억 받는 노동자들. 그래서 네. 이제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안 만들어요.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다가 광주시에서 임금 3,500, 4천만 원만 주고 만들자. 단지 사회복지, 육아시설 같은 건 세금으로 광주시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면 기업 좋고 현대차 좋고 근로자 좋고 일자리 생기니까 뭐 지역사회 발전하는 게 지역사회 좋고 다 좋은 정말 윈윈윈 전략입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하냐? 민노총, 현대자동차노조. 왜? 아니 9천만 원 받는 자기들하고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해버리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면 자기들 임금이 떨어질까 봐서 막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대한민국이 민노총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이번에 또 붕괴되면 대한민국 민노총에 끌려가는 좀 민노총 국가가 민노총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는 민노총 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불법 점거를 하고 이렇게 불법 시위를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구속된 민노총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이거는 이미 민노총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광주 일자리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3,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복지, 주거, 뭐 문화 이것까지 우리 세금으로 이걸 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이 그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 월급의 보전이 돼야 되냐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국가의 그 기치로 하고 있는 데서 그 헌법 유린인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 어쨌든 이 중국이 그냥 시장을 점거하고 있는 미니 SUV 여기서 좀 생산을 하면 광주 경제도 올라가고 광주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길바닥으로 이 나라 사람들 다 나가 앉으라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내일까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에도 결렬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날아갈 건데, 전 기가 막힌 게 광주의 이른바 공고에 있는 고등학생, 광주의 대학생들도 이 민노총에다가 호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도 딱 못하겠다고 하고, 정말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이 부은 거예요. 일자리 한 12,000개가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광주 정도 도시에서는 엄청난 거죠. 10,000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민노총 사람들이요. 건설 현장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기사. 민노총 소속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자, 이런 이제 민노총 사람들도요, 일을 다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돈 싸게 주려고 이제 민노총 소속이 아닌 크레인을 쓰려고 하면은 민노총 사람들 농성을 해버린답니다. 못 들어가게.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독과점이 있어. 민노총 독점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은 그러니까 불법 담합 귀족 노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노조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그거 아닙니까? 민노총 소속 비정규직만 정규직화 시켜라. 그래서 농성하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논란이 됐던 거 있죠? 자기 자식들 세습하는 거, 일자리 세습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노동 탄압 귀족 노조. 거기에는 돈과 혈연과 쬐끄만한 이념이 섞여가지고 저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외국 자꾸
자원을 배분하는 공정한 자원의 배분이 돼야지 경제가 발달되는 겁니다. 근데 공정한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 게 지금 민노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745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심상정 의원이 말하기를 노동자는 호화 생활 좀 하면 안 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은 아메리카노만 마시죠. 유시민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한때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자, 노동자가 호화 생활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군인이 배가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군인이 허벅지에 살이 찌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겠네요. 왜? 우리 공군기가 김정은 택배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하루하루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벌써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호화생활 이야기 하는데 네. 좀 호화생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4%의 연봉 1억짜리 분들만, 자, 그들 때문에 눈물 흘린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구조가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임금 1억짜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단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 한 20년 전에는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하청업체 임금이 10대 8 정도 됐습니다. 지금 10대 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임금 보전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누르니까 또 하청업체는 제하청업체 누르고 그래서 임금 구조마저 왜곡시킨 게 민노총의 억대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억대 받는 분들 뭐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 그분 억대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정규직까지 포함입니다. 정규직들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상정 씨 뭘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저는 민노총 사회학, 민노총 괴물 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기가 막힌 거는 저는 사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처음에 민노총이 경영권 갖겠다고 할 때 그거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조그만 이 허물 같은 거 폭로할까봐 그거를 합의를 해주고, 정말 기업인은요, 기업인 정신, 불굴의 기업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업인들도 굉장히 비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서로 협잡하고 또 그러면서 민노총에서 싹 뒷민 사람들 막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습으로 해갖고 받아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업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좋은 지적이죠. 네, 진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주들, 재벌들이죠.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귀족 노조하고 손잡고 갑니다. 월급 인상 계속 시켜줍니다. 왜? 네. 막아버리면은 또 정부가 또 압력도 넣어요. 야, 좋게 끝내라. 너 현대차 앞에서 현대차 앞에 때려 부숴하면 좋게 끝내라면 이제 재벌들 눈 감아줘요. 네.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이사급들한테, 법무장들한테 그럽니다. 야, 단가 낮춰라. 이사들은 하청업체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민노총이 이제 그 대기업 노조하고 공공노조에 들어온 낙하산 사장들은요, 임기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노조하고 그냥 대충 갑니다. 야, 문제 삼지 말아라. 내가 뭐 하더라도 문제 삼지 마라. 하니까 민노총이 저렇게 커져버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기업, 네. 당당한 공기업의 경영진들, 이 모습들이 보인다면 저렇게 끌려가지는 않지요. 그렇죠. 라파솔린 표현대로 기업이 쿡 깬 거죠. 네. 정말. 그 다음에 한치윤님, 일자리 못 잡은 청년들 민노총에 대항하는 촛불 시위 해라. 정말 횃불 시위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